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순환기내과 박혁균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티마병원 순환기내과 박혁균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가 심부전입니다. 심부전 말 그대로 심장 기능이 온전치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좀 되는데 어떤 질환인지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심부전이라 하면 말 그대로 한자로 풀이하면은 안일부, 그다음에 온전할 전, 부전 해서 이제 심장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심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심부전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심장은 우리 몸에서 펌프 기능을 한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펌프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 물을 머금고 뿜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펌프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심장도 우리 몸에서 혈액을 모아서 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심부전이라 하고, 특히나 이제 심장이 피를 받아들이는 데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이완기 심부전이라고 하고, 심장이 뿜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을 이제 수축기 심부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로 총 좌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총 4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우심실과 우심방, 좌심실과 좌심방이 하는 일은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심장은 우리의 전신 순환에 대해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심장은 우리 폐순환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왼쪽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좌심부전, 그리고 폐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오른쪽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우심부전이라고 칭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심부전이라 하면 예전부터 좌심부전이 아주 압도적으로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심부전이라 하면 왼쪽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냥 우심부전이라고 읽겠습니다. 예, 좌심부전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흔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부전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역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몸 이곳저곳에 부종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네, 그 주요 증상으로는 부종이나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왼쪽 심장, 오른쪽 심장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심장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신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왼쪽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왼쪽 심장에서 깨끗하게 걸러진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그다음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피를 뿜어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 왼쪽 그 심장에 기능이 이상이 생긴다면은 결국 뿜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른쪽 심장에 폐혈관들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체액이 저류가 되는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흉곽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폐에서 부종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곳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폐에 물이 차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기자호흡, 그리고 야간성 발작성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한다든가 가래가 분홍빛의 거품성 객단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폐순환을 주로 하게 되고, 온몸에서 들어오는 피를 우심방에서 받아들여서 우심실로 보내주고, 우심실에서 폐로 혈액을 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심부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신에 있는 정맥들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압력이 그 모세혈관에 영향을 미쳐서 모세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전신에서 이제 체액 저류가 생기면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하지 부종이라든가
복수라든가 전신 부종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오심부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능이 약해졌을 때 부종이 생기긴 하지만은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신과 관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런 부종이 있는 것이 오심부전의 원인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들의 문제가 없는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말은 복잡한데 심부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호흡부전이 생기거나 특히나 누웠을 때 숨이 차고 앉았을 때 좀 호전되는 그런 기자호흡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신부종이나 하지부종 같은 그런 부종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심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심부정은 심장 기능을 제대로 이제 못하게 하는 어떤 원인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원인 질환들이 뭘까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심부전은 증상이나 현상으로는 심부전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동일한데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심근병증 그리고 판막 질환 그 외에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 질환이 있거나 부정맥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는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내분비적인 그 갑상선 질환, 그리고 만성 콩팥병증,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이런 질환에 의해서도 심부전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아무래도 심장 그 혈관 질환,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 허혈성 질환이라 하면 심장도 근육이고 혈관을 통해서 혈액 그 산소와 영양분을 받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은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제한되면서 그 심장 근육이 손상이 있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손상이 입은 심장 근육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심장 근육들은 그 나머지 죽었는 심장 근육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심장에 가부가 생기면서 심부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 뭐 심근병증 같은 경우에는 심장 근육 손상에 문제가 있는데 선천적이나 아니면은 후천적으로도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늘어나거나 심장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은 심장 손상에 의해서 심장 운동이 제한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막성 질환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심장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총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각 방마다 문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판막이라 하고 이 판막은 문이 닫히면서 이제 피 순환을 돕게 되는데 판막 질환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은 잘 열리지 않거나 잘 닫히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중한 정도에 따라서 심장에 무리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도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심부전의 주요 원인 질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으로도 심부전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혈압 경우에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일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심부전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혈압이 높다 보니 심장에서 그 혈압을 극복하고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결국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장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수축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박출률은 좋아지는데 반면에 두껍다 보니까 이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완기 심부전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뇨 자체가 우리 모든 혈관들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허혈성 질환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뇨 자체가 심장 근육에 손상을 일으키면서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스트레스성 이제 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한데 그 스트레스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물론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심장이 떨어지는 경우를 몇 번 보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트레스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 자체의 스트레스. 그래서 감염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았을 때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저질환, 그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은 스스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네요. 네. 그만큼 또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이제 기본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의 처방전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당뇨가 없는데 당뇨약이 있고, 오호. 고혈압이 없는데 고혈압약이 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한 번씩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예. 일단은 신부전이 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수술이나 시술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신부전에 대해서는 치료는 약물이고요. 약물이 치료의 근간이 되는 거고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이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원인들 중에서 혈관 질환이라든가 판막 질환들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시술이나 수술로 먼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신부전에 관해서는 그 이후로 계속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고 일단 신부전 약들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혈압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혈압약들 중에서 신부전 효과 있는 약들이 이제 우리 신부전 약으로 쓰이는 거고 또 일부는 당뇨약으로 만들어졌는데 당뇨약을 쓰다 보니까 신부전에도 효과가 있다 해서 이제 신부전 약으로 들어오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신부전이라 실컷 설명 다 하고 당뇨는 아닌데 당뇨약도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 다 하지만 네. 막상 이제 그때는 잘 안 들리고 그럴 수 있죠. 예, 막상 약봉지를 받아보면 약봉지에는 고혈압약, 네. 당뇨약 이렇게 그때 적혀 어머 있거든요.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신부전이라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내 혈압 재봤을 때 정상이었는데 예. 그리고 또는 난 당뇨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당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다시 이거 맞느냐고 확인하러 오세요. 예. 근데 일부는 나는 그 아이를 잘못했겠지 하고 약을 안 드시고 그냥 오시는 아하. 분도 계십니다. 어머나. 그래서 그런 차라리 이제 무료로 다시 오시는 경우는 다시 설명드리고 네. 하면 아까 왜 설명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서 이제 잘 드시게 되는데 그냥 임의로 약을 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약을 못 드시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만약에 본인이 신부전이 있다. 근데 약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다. 이렇게 되면 항상 의료진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네. 임의로 절대 끊고 이러지 마시는 게 본인 스스로한테 좋은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네네. 환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임의로 약 안 드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담당 주치의에게 꼭 다시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여쭤볼게요. 신부전 치료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요. 또 약물 치료는 혹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단약의 기준이 좀 있을까요? 우선 그 신부전 약들이 좀 전에 혈압약으로 대부분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증상 없이 혈압만 떨어지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드시면 됩니다. 드시면 되고 대신에 증상이 생기는 저혈압일 경우에는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단 용량을 좀 많이 줄여서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고 실제로 약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이 그 약의 효과의 한 7, 80%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드시면서 단 드셔도 증상은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증상이 생긴다 하면은 참으셔야 돼요. 예. 진짜 생활이 안 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예. 최대한 약을 계속 유지해서 그 증상에 적응하시는 게 환자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이 될 겁니다. 대부분 한 2, 3개월 하면 다 적응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완치의 개념이 크게 없어요. 사실 심장 기능이
돌아올 수는 있는데 돌아온 것을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지 완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심장 기능이 돌아와서 왔다고 해도 약을 끊으시면 안 되고 계속 지속하셔야 되고 이 약들을 한 번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약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약이 많거든요. 첫 번째 1차 약제로 사용하는 약들이 우리가 뭐 베타블로커 뭐 그다음에 그 안지오텐신 뭐 이런 복잡한 약들이 있습니다. 복잡해서 지금 빨리 넘어가신 것 같은데. 네. 총 4가지 종류의 약들을 사용하게 돼요. 네. 뭐 당뇨약도 그렇고 네. 뭐 혈압약들도 그렇고 뭐 그렇게 있는데 그런 약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약제가 4개 약제가 들어가면서 충분한 용량으로 충분한 기간의 약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심장에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래도 심장의 기능이 호전되지 않으면 2차 약제를 또 들어가야 돼요. 어. 그 2차 약제는 1차 약제를 끊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데 양이 상당히 많아요. 네. 예. 상당히 많아서 이제 어떤 분들은 기능이 이제 돌아오면은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끊으면 안 된다 하니 본인 스스로 그냥 안 먹고 버티시다가 나중에 다시 신부전이 악화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다시 약을 시작한다고 해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까지 심장 기능이 돌아왔다면은 최대한 그 약을 유지하면서 약을 계속 꾸준하게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순환기내과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학회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신부전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약을 꾸준히 드시는 거네요. 근데 일부 환자들에게 과장님, 박동기나 제세동기 같은 이제 기기를 삽입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기를 쓰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약물 치료로도 요즘은 약이 아주 좋아져서 약물 치료로 많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회복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은 뭐 박동기나 제세동기를 삽입할 수가 있는데요. 박동기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박동기와 조금 개념으로 조금 다른데 일반적인 박동기는 신부전하고는 관계없이 심장이 매우 느리게 뛰거나 안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신부전과 관계없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박동기를 넣어서 심장의 박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박동기를 삽입하게 되고요.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급사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떤 식으로 급사를 하게 되냐 하면 네. 부정맥,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부정맥들이 지나갈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심실세동이나 그다음에 심실 빈맥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갑자기 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고 그런 상황이 왔으면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런 부정맥이 지나갈 때는 제세동기 들고 가고 이렇게 전기로 네. 자극을 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누가 계속 옆에 있을 확률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사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제세동기를 넣게 되는데요. 제세동기는 보통 한 손가락 한 3마디 정도의 크기, 이 정도의 두께는 조금씩 다른데 우리 왼쪽 쇄골에 주로 이렇게 삽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기선을 심장 안에 넣어서 이 전기선에서 그 심장의 박동을 체크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박동이 있으면은 이상 박동이라 생각하고 전기 자극을 자동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급사를 예방할 수 있는 거고 단지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제세동기는 이제 신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급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후기를 좀 찾아보니까 어떤 환자분은 뭐 맥이 느리지도 않고 실신을 한 적도 없대요. 그런데 이 심장 박동기 삽입을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심실 제동기화 치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심장 제동기화 치료라고 영어로는 CR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는 편하게 CRT라고 이야기를 CRT, 하는데 네. 박동기와 비슷하지만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예. 어떤 일부 신부전 환자들은 심장 박동이 원래 이제 심장이 박동을 하게 되면은 심방 쪽에서 큰 전기를 만들어서 심실로 보내주면은 그걸 인식해서 심장
심실들이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심실, 좌심실이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부 환자들은 우심실, 좌심실이 따로 수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제동기화 치료라는 기계를 삽입해서 그 따로 뛰는 것을 같이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이제 제동기화 치료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세동기와 마찬가지로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되는 네. 사이즈의 두께는 조금 다른데 대신에 심장에 들어가는 전극은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쇄골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심어서 전극을 심장에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 기계가 첫 번째 심방에서 오는 큰 전기를 인식해서 각 양쪽 심실로 전기가 동시에 자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같이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름 자체에 치료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치료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게 같이 뛰게 해주니, 심부전도 호전되더라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외에 다른 기계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동기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주치의쌤들이 한 번씩 그런 제동기화 치료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 심장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나와주셨으니까 제가 들었던 카더라 통신에 대해서 네. 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더라가 위험한데. 아니, 아스피린을 자주 복용하면요, 심장 돌연사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짠가요? 사실 예전에 혈압 있으신 분들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아스피린 같은 이제 피 물키는 약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약간 미신 같은 그런 거였는데, 네. 최근에 그 관련해서 데이터들이 나왔는 게, 결국에 아스피린을 예방적으로 먹는 것은 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급사에 뭐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고, 오히려 그 약물로 인한 출혈성 위험이 높아짐으로 해서 그런 출혈성 경향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 약에 의한 예방적인 작용보다는 그런 부작용만 더 안고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요즘은 그렇게 권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치료약도 많고 영양제도 많습니다만, 신부전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치료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장이 아무래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이다 보니까 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염려하실 테지만, 오늘 과장님 말씀 들으신 대로 평상시 생활 습관 잘 점검하고 대비하신다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심부전은 정말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지만은 극복도 가능한 질환입니다. 일단 병을 확인했을 때 본인이 심부전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꾸준하게 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그 기저질환을 같이 치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 식습관이나 그다음 운동습관, 이런 생활 습관을 같이 교정해 줌으로써 일상생활을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약 잘 드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꼭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네, 계절이 바뀌면 엔진 포함해서 또 차량 점검 한 번씩 해보시잖아요. 이제 긴 여름이 저물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차량 점검과 함께 내 몸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은 씨 말 듣고 나니까 네. 찔리네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자동차가 먼저였는데 이제는 제 몸부터 한번 점검을 통해서 건강검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순환기내과 박혁균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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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은 씨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도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팁시 클리닉 건강 365 시청자분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세요.